자, 일단은 그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대강의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전에도 말했다시피 얘들아, 그 진도가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진도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 숙제가 문제예요. 숙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주에 한 과씩은 지금 끝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11월 15일 1주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주차고요.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 시험.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이제 써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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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수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2번 수업이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목표로 하는 거는 요 때까지, 좀 늦는다면 요 때. 그러니까 9번 내지 10번 수업까지 일단은 제가 주는 모든 과제를 다 마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받은 게 이제 교과서 5과 통합본 교재를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머 빌드업 교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어떻게 되냐, 그 두 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치는 게 목표예요. 그 두 개가.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매 시간마다 한 과씩 드릴 겁니다. 그 통합본과 그래머 빌드업이랑 한 과씩. 그러면 수요일 날에는 6과, 금요일 날에 7과,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여러분이 8과를 받게 되시겠죠. 그러면 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6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7과, 요때까지 8과 이렇게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틀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이렇게 됐죠?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는 주간이 이번 주예요. 실제로 보면은. 왜냐면은 제가 오늘 숙제를 내주면은 금요일까지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화, 수, 목 3일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토일, 월 정도, 뭐 3일 비슷하겠네요. 다 3일 정도씩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에서 이때가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겠네요. 목, 금, 토, 일까지니까. 목, 금, 토, 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일정을 보면은요, 그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받으셔서 이렇게 한번 대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죠. 전날에 몰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날에 몰아서 하면은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에 내가 몰아서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다 완료를 못 합니다. 못 해요. 그 전날에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답지 다 나눠드렸거든요. 답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끼려면 베끼세요. 안 말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 상승은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또는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제가 강사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티가 나요. 티가 나. 티가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질문하면 돼요. 이거 왜 맞아? 법적으로 이게 왜 맞아? 이건 왜 틀렸어? 대답 못한다? 그 대답을 못하면 저는 베낀 걸로 간주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주할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안 베꼈어도 저는 그렇게 간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전날에 다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완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완료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다 안 해가면 쌤한테 혼날 테니까. 그러니까 다 해가는 거에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 까먹게 됩니다. 왜? 이거 빨리 푸는 게 문제거든. 빨리빨리 풀어서 이걸 치워버리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해갖고 내가 뭔가 이번 시험을 좀 잘 보자, 아니면 뭔가 내 실력을 상승시키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다 끝내서 로이쌤한테 혼나지 말자, 이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목표 자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 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푼 거는 300문제가 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전날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숙제를 내드릴 거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그냥 일정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까지 여러분이 숙제를 해온다. 그냥 일반적인 여태까지 했던 숙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해오는 게 아니라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다음 금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목표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애초에 이렇게 내주는 거야.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해와. 이렇게 그냥 내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중간 검사만 할 거예요. 얘가 얼마나 완료했나.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등부라면 제가 전자로 많이 해요. 제가 범위를 정해줘서 이제 많이 하는데 좀 약간은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개인마다 그 푸는 속도도 다르고요, 이해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스케줄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춰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또 내가 만약에 후자로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안 하고 시간 많이 남았네. 안 하다가 전날에 몰아서 할 이럴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해서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한테 뭐 어떤 게 더 나을 거니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 대답 못 할 테니까 그냥 내가 정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혼합할게요. 숙제를요. 잘 들으세요. 일단은 숙제는요, 지금 제가 말한 요 일정에 맞춰서 이날까지 해와라로 내줄 겁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디까지 했는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셔야 돼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알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입니다. 일요일은 빼실게요. 내가 예의상 일요일은 빼실게. 일요일은 제외하고요. 토요일까지. 알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어디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월요일날 한 여기 뭐 예를 들어 한 10페이지까지 풀었어. 근데 화요일날 아예 못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오늘은 아예 못했다라고라도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꾸준히 일정하게 어떤 이제 일정한 양을 얘가 숙제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지금 앞타임이라서 얘가 되게 조금만 숙제를 했구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몰아서 하겠구나. 뭔가 이제 각이 보이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냐? 당연히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뭐 그거 갖다가 제가 막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답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나는 그냥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제가 할 말은 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고했다. 또는 일찍 보내라.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보낼 거든요. 12시 전에 보내세요. 12시 넘어서 보내지 말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숙제한 곳까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지금 두 개잖아요. 교과서 그 워크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 빌드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 두 장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머 빌드업 맨 마지막 내가 한 곳, 그리고 저기 워크북 맨 마지막 한 곳. 딱 두 개만 찍어갖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쌤, 저 여기까지 몇 월 며칠 저 여기까지 했습니다. 보내면 끝이에요. 그럼 내가 알았다, 고생했다, 끝.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왔을 때 제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왜? 또 이거 갖다가 또 꼼수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마지막 페이지만 딱 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일정은 이러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일정에 맞춰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미리 얘기할게요. 선생님, 저는 이 날까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의식하면서 학습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빨리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아예 달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진짜 내가 공들여서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었어.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리지? 이런 거를 다 신경 쓰면서 했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했다. 그리고 내가 검사를 할 때 그게 티가 난다? 그러면은 저는 완수 못한 거에 대해서 뭘 안 할 거예요. 뭘 안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얘기했어요. 저는 완수를 했냐 안 했냐로 뭘 안 할 겁니다. 얼마나 진짜 얘가 신경 써서 이 문제를 받고 얼마나 잘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거꾸로 다 못했어도 잘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바운더리를 정해준 겁니다. 내가 너네한테 야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싹 다 해오면 돼 이러면은 너무 여러분 입장에서 계획을 못 잡을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런 계획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준 거는 그냥 최소한의 계획일 뿐이지 뭐 무조건 내가 양을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양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 숙제 검사를 하면서 질문을 할 거고 그 질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답변을 잘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학습이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를 저는 판단하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실 때 그래서 질문할 것도 좀 잘 체크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맞았다. 근데 맞으면은 질문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럼 딴 거는 왜 답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보통 답지에는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답지에는 왜 3번인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거든? 근데 왜 1, 2, 4, 5가 안 되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 자세하게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 봐도 안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질문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혼자 힘으로 해결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어 몰라서 틀렸다. 그럼 단어는 나 혼자 해결되잖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건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이 되는데 근데 그 밖의 것들 나 혼자서 뭐 내가 뭐 지식인도 찾아보고 막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난 이거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질문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겠죠. 이거 말해봐 저거 말해봐. 근데 대답 못한다? 알죠?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은 이런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없으면은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5과를 먼저 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진도를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 과에 본문과 문법을 먼저 할 거예요. 저는요. 본문과 문법. 그래서 오늘 본문 문법 6과 7과 8과 이렇게 본문 문법을 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 5, 6, 7, 8과의 대화문들이 있죠. 이 대화문을 한 방에 묶어서 할 겁니다. 묶어서 한 방에 4개 과를요. 자 그렇게 해갖고 교과서 진도는 이때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아직 안 나온 외부 지문 2개가 아마 나오겠죠. 다음 주 안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외부 지문을 받아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외부 지문을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됐죠? 일단 큰 틀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를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길 거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둘 다 내용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법에 관련된 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주요한 어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과 어법 이 2가지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5과 본문 볼게요. 여러분 자습서 다 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습서라고 말하는 거는 그 여러분 컬러로 돼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습서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본이라고 말하는 거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 표지에도 써 있어요. 통합본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본문을 나갈 때는 항상 자습서로 할 거기 때문에 자습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항상 이제 본문 학습을 할 때는 얘들아 이 제목 있죠. 이게 이제 그 과의 제목이고 이게 본문의 제목이거든. 그래서 항상 이 제목 내용을 잘 봐야 돼. 왜냐면 이 본문 내용, 이 본문 제목이야말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여기다가 다뤄놨겠죠. 그래서 요 제목들을 좀 먼저 볼게요. 본문 제목, 교과서 제목을 보면 5과 제목 Shapes Around 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야? 우리 주변의 shape, 모양인지 아니면 도형인지 뭐 이거는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이라도 보면 three shapes, splits라고 돼 있으니까 세 가지 모양의 영혼들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세 가지 모양이니까 아무래도 동그라미, 네모세모 뭐 약간 이런 건가?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형태를 말하는 건가? 이거는 본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진도는 몇 과까지 나왔나요? 현재? 몰라? 7과 초반? 본문은 아직 안 했겠네 그러면? 네. 5, 6과만 본문을 한 거고 7과 단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문 분석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은 제가 생략하면서 내용 위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There live three shaped spirits in Mike's room. 자 마이크의 방에는요 세 개의 도형 어떤 그런 영혼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영혼들이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니까 여기에서 요정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새 도형 요정이 살았을 때, 나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이런 판타지하고. 자, 그래서 Square는 control the table, the bookshelf, and the window. 자, 이 Square라는 녀석이 첫 번째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정은 탁자랑 그리고 이제 책장 그리고 창문을 통제했답니다. 사각형이니까. 그리고 triangle 두 번째죠. 삼각형이죠. 자, 이 삼각형이라는 녀석은 was in charge of the hangers and the plant. 자, 여기서 in charge o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뭐뭐를 담당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harge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를 부과하다 또는 뭔가를 담당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responsible for. 그래서 in charge of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를 담당하는, 뭐뭐의 책임이 있는 이런 거예요. 안 쓰세요? 다 알고 다 알아보네? 안 쓰신 거 보니까 지운다? 바로 써야지. 자, 삼각형은 뭐를 담당하고 있었느냐? 행거랑 그 다음에 식물을 담당했답니다. 복걸이랑 식물이래요. 자, 그리고 circle 세 번째 나왔네요. 원이죠. 자, 원은 to care of 뭐뭐를 돌봤답니다. The round things.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둥근 것들을 돌봤답니다. 내가 말한 거 세 개 나왔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나왔네. 뭐 됐어요? 이 세 요정이 있었는데 얘네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They work together. 자, 그들은 함께 일했어요. To 뭐뭐 하기 위해서. Make a nice room for Mike. 자, 마이크를 위한 좋은 방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했답니다. 얘네가 협력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함께 일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협력한다 라는 의미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써보자면은 cooperate 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cooperate. 됐어요? 이게 협력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이 투부정사 표현이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to make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앞에다가 in order를 붙여서 in order to make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so와 as를 붙여서 so as to mak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 만들기 위해서요. 만들기 위해. 그렇죠? 앞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 이거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상황 설명한 거죠. 상황 설명. 마이크의 방에 세 도형 요정이 살고 있는데 각각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고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그런 것들이 있다. 얘네가 이제 각자 이제 그 모양을 이제 담당함으로써 이제 마이크를 위해 좋은 방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의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 넘어가서 본문 2를 볼게요. 지금까지는 그 이제 새 도형 요정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겠죠. 가봅니다. One day 어느 날 스케일러가 decided 결심했대. 뭐 하기로? To make the room bette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이 make라는 녀석이 나왔고 그 뒤를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공문문서로 살짝 바꿔볼게. 이 네모괄호가 decided에 대한 목적어거든요. decided의 목적어. 그러면은 이 make가 실제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the room이 목적어가 되고 이 better가 목적격 보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날 스퀘어는 네모괄호 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네모괄호 하는 게 뭐냐? 만들기로 결심했대. 그 방을 더 좋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방을 더 좋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 shouted at the other spirits 라고 나왔습니다. 자, shouted는 외쳤다, 소리쳤다. 누구에게? 다른 요정들에게. 자, 여기에서 어법적인 게 또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the other라는 녀석입니다. the other.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 대명사라는 거를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약간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 대명사가 뭐냐? 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 부정이 뭐냐면 낫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특강할 때 구에 대한 이해할 때 투부정사 배웠었지? 그 투부정사에서 부정과 똑같은 말이거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즉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 이걸 부정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니 씨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뭔데? 예를 들어볼게. 쌤이 학원 출근하다가 누구랑 어깨빵 했어. 그리고 누가 쌩하고 지나갔어. 누군지 보지도 못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냥 지나갔어. 뭐야? 난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수업 딱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오늘 오다가 어떤 놈이랑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썼지. 어떤 사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사람인지도 몰라. 내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어쨌든 어떤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을 지칭할 만한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 성별을 알아, 뭐 나이를 알아,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태, 내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게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을 대신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됐어? 그럼 쌤이 방금 전에 말한 어떤 사람, someone이라고 말했어. 이게 뭐야? 이게 부정대명사야. 됐어? 이게 부정대명사란 개념인데, 자 부정대명사에서는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많이 배워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one, 뭐 another, the other, 그다음에 뭐 some, others, the others 뭐 이런 거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배운 적이 있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고등학생들도 맨날 물어봐. 쌤 저 원, 어나더, 디어더 그거 잘 몰라요. 고1, 2 애들도 맨날 물어봐. 내가 문법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말해볼게.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상이 둘일 때는 원, 디어더를 쓰고 대상이 셋일 때는 원, 어나더, 디어더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쌤이 중2 때 이걸 처음 배웠었거든.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보고 있었어. 뭐가 대상이 둘이라는 거야? 뭐가 대상이 셋이라는 거야? 일단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그 전에 혹시 그 얘기 했었나? 그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내가
선생님 그러면 고양이 흉내다가 축구로 맞았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시리즈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거든요. 대상이 둘일 때 원 디아더스래. 대상이 셋일 때는 원 어나더 디아더스래. 그럼 내가 뭐라 물어보겠어? 선생님 대상이 넷일 때는요? 제가 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또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면서 이제 때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를요 종결해 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는 모르지 않게 제가 좀 종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처음에 이제 원, 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단수 버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복수 버전이거든. 근데 일단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 전부 다 부정대명사야. 아까 내가 말했던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작위의 것을 내가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말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야. 근데 그 하나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어떤 하나의 물건을 말하는 건지 뭐 무작위잖아요. 무작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대명사. 내가 몇몇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몇몇이라는 게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단수를 먼저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얘네가 더 중요하니까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other라는 말들이 나와 있거든요. other. 그렇지? other라는 말이 있어요. 다 other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other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other를 해석할 때는 그냥 다른 것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다른 것. 근데 이 다른 것이란 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어떤 사람이 나 길 지나가다가 나한테 와갖고 야 이러더라고 이렇게 말했어. 그럼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됐어? 야, 그런데 지나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other 시리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other라는 개념은 알았는데 그럼 other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요딴 애들이 붙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그거를 말해줄게요. 자, 여기에서의 차이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가 있냐 더가 있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가 있으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얘는 한계란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고 모르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것.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라는 거는요. 개수랑 상관이 없고요. 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nother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분필이 두 개가 있어요. 흰색, 보라색 있어.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숨겼어. 자, 하나 뽑을 거야. 어떤 거 뽑을지 알아 몰라? 모르죠, 여러분은. 모르니까 무작위의 하나라는 개념으로서 부정대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쌤이 하나를 뽑았어. 됐어? 자, 그래서 보라색을 뽑았어. 이게 뭐야? 이게 원이야, 원. 됐죠? 자, 그럼 이제 흰색이 남아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흰색은 어떻습니까? 보라색을 제외한 다른 것이죠. 됐어? 그럼 우린 뭘 써야 돼? other를 써야 돼, other. 됐어? other 써야 되는데 이 other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 흰색이란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the other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두 개면 one the other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됐어? 세 개로 한번 해볼게. 세 개. 자, 세 개로 했어. 여기서 쌤이 하나 뽑을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걸 뽑을지 모르니까 무작위에 하나 원이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또 하나 뽑을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거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요. 100%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뭐 텔레파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모르는데 처음 거를 제외한 다른 거여야 되니까 other를 써야 되는데 모르는 한 개잖아. 그러니까 an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셋이면은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대상이 넷이면 어떨까? 내가 아까 질문한 거죠. 간단합니다. 자, one이야? 하나 뽑을지 어떤 거 뽑을지 몰라. 그럼 뭐야? another야? 내가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 또 another야. 됐어? 그리고 the 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요 대상이 2개건 3개건 100개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 개념만 알면 돼요. 이 개념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쌤이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디아도는요 항상 나머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만 제가 언급을 한 걸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나머지 한 개라는 개념이고요. the others는요 나머지 전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전부. 됐어? another는 모르는 한 개야. 그럼 others는 뭐겠어? 모르는 여러 개가 되는 거야. 됐어? 모르는 여러 개. 됐어? 됐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이런 개념. 자,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 가능합니다. 5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해볼 거야. 하나, 원이야 원. 자, 여기서 내가 2개 뽑을 거야 랜덤으로. 그럼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돼 여기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여태 다 설명했는데 아직 이해 안 됐어요? 자, 2개 어떤 거? other, 즈 됐어? 남은 거 2개 다 뽑을 거야. 그럼 뭐 써야 돼? the others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만 뽑을 거야. 그럼 뭘 쓸까? 이 상태에서 하나만 뽑을 거야. another가 되는 거야. another. 뭐 뽑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the other예요. 됐어? 항상 마지막에 남는 게 the other나 the others. 알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요 2녀석만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얘는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정대명사는 전 다시 설명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헷갈린다면 오늘 날짜로 된 거 여러분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자, 참고로 이 another와 the other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 부정대명사거든요. 대명사. 다 대명사예요. 얘네가. 다 명사니까 주목보 자리에 쓸 수 있는데 근데 another랑 the other는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어. 형용사처럼. 됐어? 그러면 another 뒤에 명사 나올 수도 있고 the other 뒤에 또 명사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됐어? 그럼 이때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되는가? 어는 한 개잖냐,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 됐어? 근데 더라는 거는 개수 상관없다 했죠?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단수가 올 수도 있지만 복수가 올 수도 있어요. 됐어?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일 때 말하는 거야. 형용사로 쓰일 때. 그냥 얘네 자체로 쓰일 때는 S 안 붙었으니까 당연히 단수지. 근데 얘는 지금 명사가 아니잖아. 꾸며주잖아. 꾸며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네를 보고 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놈을 보고 이제 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다시 돌아가서 볼게. 스퀘어가 방을 더 좋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대. 스퀘어가. 얘가 스퀘어잖아. 그치? 트라이앵글이 있고 서클이 있어요. 그리고 걔가 스퀘어가 외쳤대. The other spirits라고 나왔죠. 여기 복수명사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the other니까 the other는 항상 어떤 개념? 나머지 개념이거든. 나머지 개념. 됐어? 그러면 나머지 요정들에게이니까 얘는 주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얘를 제외해야 되잖아. 얘가 주어니까. 스퀘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정들에게 외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이제 뭐라고 외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Take this plant away. 자, take away 하면은요, take는 가지고 가는 건데 away는 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멀리 가라는 겁니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치워버리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치워버려. Or their pointy leaves will hurt someone. pointy라는 게 뾰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뾰족한? 그래서 그들의 뾰족한 잎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야 이런 건데 자 여기도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많네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특강할 때 일부러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데 딱 그게 나와버렸네. 자 뭐냐면요
명령문의 or라는 형태입니다. 명령문의 or. 얘랑 얘가 이렇게 세트로 되는 건데 뭐뭐 해라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좀 지우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명령문에 and나 or 쓰는 경우인데 첫 번째. 자, 명령문이 나왔어. 동사원형으로 시작해. and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명령문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 뭐뭐 해라. and 나오면 그러면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좀 아래다 쓸게요. 여기 필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래다 쓰는 거예요. 자, 명령문에 or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뭐뭐 해라. 자, or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을 조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문의 and나 or를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지금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부터 말할게요. If you blah blah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얘는요. 자리가 좁다. Unless you blah bla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자, 이 원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명령문은 어차피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명령문의 주어는 무조건 you예요. you. Open the door. 문 열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잖아.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 됐어요? 항상 명령문의 주어는 you야. 잘 봐봐. 어떻게 바꾸는가? 어떻게 바꾸냐면 이 and를 없애. 명령문에 and가 나왔어요. and를 없애버리고 맨 앞에다가 if you 써주면 돼요. 그럼 끝이야. 됐어? 그래서 나온 버전이 이거예요. 아래 거는 or 없애버려. 그리고 맨 앞에다가 unless you 붙여주면 됩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됐어요? 그래서 if의 부정문으로 바꿔 쓸 수도 있죠. if의 부정문.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if의 블라블라 don't, if의 블라블라 isn't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저 부분을요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 쓰면 될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Take this plant away, or your pointy leaves will persona.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라? 얘를 없애고 앞에 unless you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unless you 나머지 똑같이 쓰면 돼요. take this plant away, or 쓰면 안 되겠죠. their pointy 어쩌고저쩌고. 됐어?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 unless를 if의 부정문으로 쓸 수도 있다 했죠? 그럼 어떻게? if you don't tak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요 맨 위에 거는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unless you 하고 여기가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if you don't 마찬가지로 여기 빠져 있다는 점, 요것만 여러분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실제로 해석도 똑같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를 보면은 이 식물들을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뾰족한 잎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이다. 이거죠? unless가 써보면 너가 이 식물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뾰족한 잎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똑같은 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 써서요. 바꿔 써서.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만 좀 여러분이 필기를 해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다 지우게, 여기 지워도 되니? 여기? 다 지워도 돼? 서아 여기 지워도 돼? 알았어. 자, 여기는 아직 남겨둘게요. 여러분 아직 못 쓰셨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식물들을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뾰족한 잎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야. 이렇게 다른 요정들한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누가? 사각형이 스퀘어가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he said to triangle. 자, triangle에게 말했대요. triangle. 삼각형이잖아, 그렇지? 삼각형이 뾰족하다냐. 그래서 삼각형한테 얘기한 거겠죠. 게다가 아까 전에 식물을 관장하고 있는 게 삼각형이라 했었잖아. 우리 본문 1에서 소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각형한테 이렇게 소리를 친 거야. 되셨죠? 자, 이거 꺼도 됩니까? 꺼도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But Mike waters them every day, said triangle. 자, water가 동사로 쓰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물을 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그들에게, 즉 식물에게 물을 줘. every day, 매일매일이라고 트라이앵글이 말했대요. 그래서 take this hula hoop away. 이 훌라후프를 치워버려. 훌라후프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건 또 서클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or 그렇지 않으면 it will roll and break something. 그것이 즉 훌라후프가 굴러갈 것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부술 거야. 라고 이제 또 저기 스퀘어가 서클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얘가 또 반박합니다. 서클이 뭐라고요? But 그러나 마이크는 exercise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즉 훌라후프를 가지고 운동을 해 매일매일이라고 서클이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스퀘어 완전 꼰대 아니야? 꼰대잖아. 꼰머네 꼰머 하고 무슨 리더야 리더. 지가 와고 야 일로 와봐. 이거 치워. 이거 찔릴 수 있으니까 야 일로 와. 너 이거 치워. 이거 굴러가서 부시면 어떡해? 개꼰대. 죄송해요. 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아무튼 볼게요. I try to make this room tidy. 자, 아까랑 또 같은 패턴인데, 자, 우리가 이제 try 뒤에 to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고 있대요. to 부정사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또 아까랑 똑같아요. 한 번 더 써볼까? 이 덩어리가 목적어인데 make를 동사로 본다면 this room 목적어, tidy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idy는 정돈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이 정돈되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you two, 너네 둘은 항상 make mess,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He complained, 그가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scare죠, scare.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거야. 야 이씨 나는 이거 정리하려고 하는데 니네 맨날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지 똑바로 안 이거더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riangle과 circle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triangle and circle looked at each other. 자, 얘네가 서로를 쳐다봤답니다. So, 그래서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you can do it with others. 우리 없이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do you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do가 생략된 거예요. do you think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do가 그냥 생략된 거예요. 회화체라서 그렇습니다. 회화체라서. You think? 너 생각해? 그냥 이렇게 말한 거야. 자, 트라이앵글이 스퀘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가 이제 하도 이제 꽃머짓 하니까 이제 이 트라이앵글도 이제 열받은 거야. 야, 너 씨 우리 없이 이거 할 수 있어? 니 그래 뭐 좋다 이거야. 네가 정리하려면 좋다 이거야. 야, 우리 없이 할 수 있어?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거겠지 뭐.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 또 이제 꿀리면 안 되지.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아니야, 너네가 무조건 있어야 돼. 또 이러면 이제 또 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Sure. 당연하지. 없어도 돼. I can make this room better. 나는 이 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All by myself. By myself 하면은요 혼자서란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all이 붙었으니까 완전히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완전 나 혼자서. 됐어? 완전히 전적으로 나 혼자서 나는 이 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스케일러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똑같아. 꼭 이러면서 싸워요. 정신 부리다가. 그러니까 뭐란 거야? Great. 그래 잘 됐네. Then 그러면 we can get some rest. 우리 좀 쉴 수 있겠네. 어디 한번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클레이 스퀘어에게 말했답니다. 의외로 재밌는데요? 은근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마치 이게 그 요정들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 사람 간의 갈등이랑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경험 근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이게 꼭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게 그리고 남자들이 심해. 꼭 이런 거는 꼭 남자들이 심해. 이게 또 주제에 자존심을 세갖고 다들 나도 마찬가지고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그래 해볼게. 꼭 이래요. 꼭 남자들이 그래. 여자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꼭 남자들이 그런다고. 아니 심지어 우리 아들내미도 지금 8살인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어제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 밥 나오기 기다리는 동안. 근데 이제 제가 가위바위보를 연속 한 20번 정도 이겼거든요. 왜? 얘는 이러고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떻게 하더라?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요. 얘는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 이래. 아주 정직해요. 이렇게 미리 내고 있어. 미리 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내가 계속 이겼어. 저는요 안 봐줍니다. 세상은 냉혹하지. 저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한 번도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아빠, 왜? 아빠 주먹네 이러는 거야. 왜? 아빠 주먹네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 얘가. 아빠 주먹네. 아빠 가위 낼 건데? 아빠 가위 낼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바꿔. 가위바위보 이래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내미도 뭔가 이겨먹겠다고 자꾸 이제 자존심 부리고. 아니, 내 아들도 그러네. 이제 이 요정들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서 스케일과 이제 혼자 할 수 있대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해볼게.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래 어디 한번 혼자 잘하나 어디 한번 봅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한번 볼게요. 자, 트라이앵글과 서클이 왼터 나갔대요. 그리고 스케일과 지금 in control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 in이라는 단어가 이 전치사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 그러니까 통제 상태에 있었다 이런 거거든.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통제 상태에 있다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자, 그는 즉 스케일은 made of hangers, the plants, and all the wrong things here. 오, 자 봐봐. 여기까지가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오형식 구조야. 얘를 뭐뭐로 만들다입니다. 자, 우리 이거 특강할 때 배웠던 거야. 오형식 해석할 때 포인트 둘을 주어 동사 관계로 써봐라.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지금 명사로 나왔거든, 목적격 보어가. 그러면 해석을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스퀘어는 만들었습니다. 행거, 옷걸이랑 식물이랑 모든 둥근 것들을 사각형으로 됐어? 사각형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뭐 옷걸이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쵸? 완전 각 잡히게 플러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플러프 하면은 살 잘 빠지겠는데요? 이거 이 모서리에 닿을 때마다 뭐 이러면 살 것 같은데? 살 잘 빠지겠네. 아무튼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또 중공이 아까 뭐가 있었지? 아무튼가 네. 좀 상상이 안 가네요. 자, 그리고 나서 he looked around. 자, 그가 계속해서 이제 저기 누구냐? 스퀘어예요, 스퀘어. 자, 스퀘어가 주변을 둘러봤고요. smiled. 미소 지었답니다. much better. 훨씬 낫네. 이러면서. 약간 좀 사이코. 네, 넘어갈게요. 자, 마이크가 came home. 집에 왔을 때. 아이고, 와버렸네. from school. 자,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he picked up. 자, 그가 a square hanger. 자, 사각형 옷걸이를 하나 집었대요. 자, 근데 어떤 행거냐? 이번에도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투부정사들, 지금 이제 투부정사가 얘가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나왔었어. 두 번째는 decide 뒤에 나와서 뭐뭐 하기로 뭐뭐 하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로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야, 종류별로 다 나왔어. 이번 본문에서. 맨 처음에 뭐뭐 하기 위해 부사,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뭐뭐 하는 것을 명사, 뭐뭐 할 형용사. 투부정사의 세 가지 쓰임이 다 나왔습니다. 다. 앞에 나와 있는 행거를 꾸며주는 건데
to hang his jacket on 이라고 나왔죠? 그의 재킷을 위에다가 걸 행거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 걸 사각형 행거를 이렇게 집어 올렸대요. What? 뭐야 이거? This will not hold my clothes. 자, 이것은 내 옷을 고정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걸고 있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He went to water the plant. 자, 그는 식물에게 물을 주러 갔대요. 그리고 saw their square leaves. 사각형 잎사귀들을 봤답니다. 뭐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야? 나뭇잎이? 예. 나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공포 영화 아니에요 이거? 혹시 아무튼가 인스타 이게 말하는 게 더 웃기네 마이크가 불쌍한 것 이런 거 있었대. They must be sick. 얘네들은 아픈 게 틀림없어. 자, 여기서의 must의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원래 우리가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어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서 나뭇잎이에요. 아유 이 불쌍한 것들. 얘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얘네 뭐 병 걸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자, he picked up the square hula-hoop. 어이구, 볼 게 많네요. 자, 그가 사각형 훌라후프를 집었답니다. To exercise, 운동하기 위해서. I don't know how to spin this. 되게 좀 그래도 멀쩡하겠네요. 자, 나는 모르겠어. How to spin this. 이것을 돌리는 방법을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거를 돌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He went to take out his bike. 자, 그가 이번에 새로운 녀석이 등장했네. 자전거네요. 어떡하냐 이거? 바퀴가 뭐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자전거가? 아무튼가. 그래서 그는 그의 자전거를 꺼내기 위해 갔답니다. 그리고 looked at the square wheels. 자, 사각형 바퀴를 봤대요. Well, I can't ride this. 글쎄, 나는 이걸 탈 수가 없어. I will just have to work. 나는 그저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걸어가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네. 그리고 나서 he hurried. 그는 서둘렀대요. Out of the house. 자, 집 밖으로 서둘러 나갔답니다. 되게 웃기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크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게 다 사각형이 되는데 난 이걸 탈 수 없어. 누가 이래?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지. 난 이걸 탈 수 없어. 걸어가야겠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이크도 제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when the other squares came back. 자, 다른 요정들이죠. 즉 삼각형이랑 원입니다. 자, 서클이랑 트라이앵글이 돌아왔을 때 square는 rushed over to them. 자, rush to 하면은 막 서둘러 가다, 돌진하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걔네들에게 막 서둘러서 갔답니다. Mike doesn't like his room. 자, 마이크가 그 방을 좋아하지 않아.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뭐뭐 할지. 됐죠? 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기 누구냐? 스퀘어가 말한 거죠. They looked at. 자,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이제 저기 누구냐? 그 원이랑 삼각형 걔네입니다. 나머지 요정들. 자, 걔네가 바라봤습니다. 행거랑 식물이랑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각형 물건들을 봤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looked at one another. 자, one another가 나왔는데 이게 아까랑 좀 다르거든요. 아까는 서로 쳐다봤다 했을 때 each other를 썼었어. 근데 여기서는 one another라고 나왔거든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서로라는 표현을 할 때 each other가 있고 one another가 있거든요. each other는 두 명이서 서로고요. 얘는 세 명 이상이서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제 둘만 쳐다본 거야. 아까 전에는 저기 누구야? 트라이앵글이랑 서클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됐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스퀘어랑 트라이앵글이랑 서클이랑 서로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야. 됐어? 그래서 원 어나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셋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둘이서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원 어나더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요. 그리고 scared는 realize his problem. 그의 문제를 깨달았다. 이어서 Let's make this one great again. 자, let's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자 이렇게 해서 하지. 그러면 만들자. 이 방을 다시 멋지게 만들자. 그거 말했습니다. 또 나머지들한테 the others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the other spirits라고 안 했고 그냥 the others라고 말했네요. 아까 말했던 부정 대명사 그냥 나머지 전부입니다. 나머지 전부. 즉 the others는 또 누굽니까?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 알겠죠? 그리고 the three spirits 그 세 요정들은 work together once again. 자, 다시 한번 함께 일했답니다. 즉 협동했답니다. 그렇죠? 이러고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어. 네. 그냥 한 번의 어떤 이제 재미있는 약간 판타지한 이제 뭔가 에피소드를 이제 다룬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머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보자면 보통 이제 이런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뭔가 판타지한 느낌이니까 보통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교훈점이 있어요. 교훈점 또는 우리가 그 교훈점을요 영어 시험 버전으로 말하면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이 글 쓴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막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백설공주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설공주가 난장이 똥자를 7마리랑 같이 살다가 마녀가 준 사과 먹고 여덟 번 했는데 근데 이제 왕자랑 뽀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 백설공주 저자는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 뭐였냐면은 네 글자로 말하면 권선징악이거든요. 권선징악이 뭐야?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이 어땠나? 이게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됐어? 그러면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필자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뭐든지 간에 쓸모가 없는 건 없다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든 간에 다 쓸모는 있기 마련이다.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으로는 이 세상을 구성할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특정한 한 가지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각자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수많은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무엇이든지 간에 적재적소가 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어떤 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 뭐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거를 뭐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글에서 여러분이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내용을 말한 거예요. 교훈 시사점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칭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계속했냐면 자, 여기서 데이는 누구지? 여기서 키는 누구지?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선생님이. 즉, 뭐가 스퀘어고 뭐가 서클이고 뭐가 트라이앵글이고 뭐가 누구랑 누구고 됐어요? 이 지칭하는 말들 여기서 us는 누군지 he는 누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지칭하는 바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거 골라라 또는 답할 수 없는 거 골라라.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일치하는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내잖아. 그렇지? 그럼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지금 누가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 건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에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은 교훈점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정확하게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 됐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법 포인트인데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자주 나왔던 게 부정대명사 많이 나왔죠? the other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부정사 많이 나왔죠? 투부정사가 한 6, 7번 쓰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 세 번째, 후반부에 나왔는데 의문사 투부정사라는 녀석도 나왔어요. what to do, how to do 막 이런 것들 나왔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어법 사항이 이번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본문 전체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문법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로 볼 거니까 여러분은 일단 이제 그래머 빌더 이제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치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그래머 빌드업을 좀 볼 거거든요. 그 교재를 좀 펴주세요. 자, 이번 5과에서 이제 주요 어법이 무엇인지 일단 첫 페이지를 좀 먼저 볼게요. 자, 봅시다. 근데 나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리고 오징어 게임인가 갑자기 그 생각나네. 네모 세모도 딱 그려졌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의문사, 투부정사라는 패턴, 그리고 두 번째가 오형식 문장 패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험 특성상 서술형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식으로서 어법 문제로서 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인데 어법상 틀린 것 모두 고르기 또는 개수 고르기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오마중학교가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학교는 아닌데요.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어법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를 내고 있고요. 좀 쉬운 거는 4점, 약간 난이도 있는 건 5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한 적게 잡아서 4개 나온다고 쳤을 때 이 평균값이 4.5점이라고 잡으면요. 그러면은 4개죠. 그렇죠? 그럼 총 다 합쳐서 18점입니다. 18점. 어법만 18점이에요. 이것도 낮게 잡은 겁니다. 왜? 5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5문제가 6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1학기 기말고사때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법에서 놓친다면은 80점도 못 받는 거예요. 80점도.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어법은 어차피 본문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박스 주고 문장도 쫙쫙쫙쫙쫙 써놓고 이렇게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냐 이렇게 출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과 전혀 무관한 진짜 순수한 문법 실력을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90% 확률로, 90% 이상 확률로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5점짜리로.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우리가 무슨 옛날 무슨 한 10년 전 마냥 뭐 본문 암기한다고 해갖고 처리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니에요. 예. 학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암기로서 커버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출제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을 학습할 때는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맞추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 볼 건데 제가 문법을 설명드릴 때는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얘가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의문사 투부정사 해갖고 이게 설명이 쭉 하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새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투부정사의 종류들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총 6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서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단 의문사 Y는 쓸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세 번째,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 나와 있거든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전부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다시 재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의문사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문장에서의 역할을 먼저 보겠습니다. 명사 역할합니다. 명사. 정확하게는 명사 구예요. 명사 구. 그렇기 때문에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주로 목적어 역할이 많이 나와요. 주로. 주어나 보어 역할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목적어가 많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에다가 투 동사원형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투 동사원형을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지.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니네가 아는 대로. what 나왔어. 무엇을 할지. how 어떻게 할지. when 언제 할지. 됐어요? 이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류를 알아볼게요. 이 종류는요, 제가 지금 책에는 이렇게 막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표로 나왔었잖아, 처음에. 근데 이게 종류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시험에 내요. 그래서 이 종류를 제가 제 나름대로 재분류를 좀 할게요. 재분류를. 우리 지난번에 특강할 때 배웠었는데 우리가 그때 간접 의문문을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그 덩어리를 배웠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다만 간접 의문문은 절의 형태이고 의문사 투부정사는 구의 형태이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그리고 how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의문 대명사를 먼저 볼게요. 자, 의문 대명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who, 그리고 whom도 쓸게요. whom, 그리고 what, which. who, what, which인데 whom까지 써서 4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뒤에 전부 다 투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투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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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동사원형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 좀 잘 들어야 되거든.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해석을 먼저 쓸게. 해석은 어렵지 않으니까. who는 주어거든요. who는 목적어예요. what은 주어, 목적어 둘 다 되고요. which도 주어, 목적어가 둘 다 됩니다. 얘만 주어랑 목적어가 나뉘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누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얘는 목적어니까 을로에 붙여서 누구를 뭐뭐 할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what은 주어와 목적어가 둘 다 되니까 무엇이 또는 무엇을 둘 다 되겠죠? 뭐뭐 할지. 자, which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목적어가 둘 다 되니까 어느 것이 또는 어느 것을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배웠는데 의문 대명사란 말이야. 얘네가 다 대명사예요. 대명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얘네 넷은요. 맞죠? 대명사다. 역할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온 투부정사 있잖아. 얘를 동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얘네들을요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편해집니다.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실제로 동사는 아니지, 투부정사니까. 근데 동사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수가 나왔으면은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뭐뭐 할지를 이렇게. 숨이 나오면은 얘를 목적어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what이나 위치가 나왔다면 얘네를 주어 또는 목적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까 이제 우리 책에 나왔던 건데요. 안 써도 되는데 잘 보세요.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썼어. 해석은 쉬워요.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봐봐. 구문 분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안쪽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두를 동사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내가 지금 이 what을 어떻게 해석했죠? 무엇을 할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했어. 그럼 이 what은 무엇을 을로 해석되고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거죠. 됐나? 그러면 이 what은 뭐야? what은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 그러면은 이 두의 주어는 누구일까? 주어. 얘의 주어는 누굴까?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 하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야? 뭐라고? 하다의 주어가 누구야? 하다. I. 됐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어. 이해돼?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4번에다 쓸 건데 미리 써보자면 의문사의 투부정사를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거든.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 그럼 의문사 what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주어를 써야 되잖아. 근데 what이 주어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주어를 뭘 써야 돼? 얘를 써줘야 돼. 얘가 주어였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should의 동사원. 이렇게 쓰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하나를 더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요. 잘 봐봐. 그럼 해석하면 나는 모르겠어. 네모가로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it을 동사라고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은 해석을 하면 누가 그들을 만났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who는 무슨 역할이야? 주어가 되는 거죠. 왜? 누가라고 해석했잖아. 됐어? 그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도 나와야 돼? 목적어도 나와줘야겠죠. 아까는 what이 목적어였으니까 what, to, do 뒤에 목적어를 안 쓴 거예요. 얘가 목적어였으니까 주어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됐어?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who가 주어예요. who가. 그러면은 목적어인 then도 똑같이 나와줘야겠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바꿔 써본다면 의문사의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자, 그럼 의문사를 썼어. 근데 여기서 주어 I를 쓰면 될까? 아니죠. 얘가 주어잖아. who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 그리고 the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보통 얘들아 다행인 걸 하나 말해줄게요. 다행인 거. 다행인 거는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의문사 자체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적으로 쓰이는 게 많이 나옵니다. 얘네가 나올 때는요. 그래서 심지어 whom 대신에 who 써도 되거든요. 이때 who는 주어도 되지만 얘들아 사실은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who를 누구를로 해석해도 돼.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무엇을 어느 것을 이걸로 해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2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고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의문대명사 설명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문부사를 먼저 할게요. 의문부사. 자, 의문부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en, where, how입니다. 아까 우리 책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why는 없어요. why to 동사원형은 없습니다. 이 세 개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동사원형, 수동사원형, 수동사원형. 자, 그럼 해석을 한번 써볼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뭐뭐 할지, 어디서 뭐뭐 할지, 어떻게 뭐뭐 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how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뭐 할지라는 말 대신에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좀 선호합니다. 두 가지 다 많이 쓰이거든요. 둘 다 뜻을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됐죠? 의문부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로. 자, 세 번째만 하고 넘어갑니다. 의문 형용사. 아까 책에는 의문 형용사가 what이랑 위치만 쓰였던 것 같은데 맞죠? 위치나 what만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책에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까? 생략을 할게요. 없으니까 책에 없으니까 종류가 what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얘네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형용사면 명사 꾸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꾸며줘요. 이렇게. 그럼 이 꾸밈받는 명사는 결국에는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죠. 명사니까. 됐어? 그럼 얘가 주어라면 얘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라면 얘를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이 앞에 나오는 애들은 보통 목적어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주어로 쓰인다면은 무슨 명사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무슨 명사를 뭐뭐 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위치라면은 어느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럼 어느 명사가 아니면은 어느 명사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목적어라면 뭐뭐 할지. 됐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What movie to lov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영화를 좋아할지. 됐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종류와 해석은 일단 다 써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얘네가 자체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이 명사 자체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뒤에 오는 형태도 달라졌었습니다. 아까 what to do 할 때는 do 뒤에 아무것도 안 왔어요. 목적어가 안 왔어. 왜? what이 목적어니까. 됐어? 근데 아까 전에 내가 who to meet them이라고 할 때는 meet 뒤에 them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왜? meet의 목적어는 who가 아니니까 them이니까 them.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역할이냐 목적어 역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 오는 구성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쓸 건데 여긴 다 지워도 되죠? 왼쪽? 여기 다 지울게. 자, 네 번째에서는요. 아까 이제 이것도 책에 나와 있던 건데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의문사에 to 동사원형이 나오면 의문사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는데 이 바뀌는 과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가요. 이 to를 주어 should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동사 원형 그대로 가는 거고.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얘입니다.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한지 제가 예시 하나 보여줄게요. 그거면 끝납니다. 자, 예시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됐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죠. 됐죠? 자, 이거를 이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의문사 주어 잠깐 뺄게요. should 동사 원형 썼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주어를 뭘 써야 될까? 이거 써야 돼요. 여러분, 많이 주어니까 여기서 she로 쓰면 안 됩니다. she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꿀 때 이 주어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이 주어를 쓸 때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중요. 됐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해석을 해봐. 여기다가 만약에 she를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가르쳐줬어. 우리 엄마가 수영하는 방법을. 아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주는데 왜 엄마가 수영하는 방법이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게 내가 영어를 잘하자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자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머지 별거 없어. 아니, 의문사 그대로 써. 동사 원형 그대로 써. should는 그냥 써. 얘네는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없어. 얘만 조심하면 돼. 주어만. 알겠죠? 보통은 문장의 주어랑 똑같은 경우가 많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형식으로 나왔다. 또는 뭔가 다른 형태로 나왔다. 반드시 여러분이 해석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서 내가 하는 방법인지 뭐 딴 사람이 하는 방법인지 주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she로 쓰는 땡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요것만. 얘를 그래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의문사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5형식 구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5번으로 쓰고요. 시험 유형 주의점 풀이법.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일단은 얘네들은 전부 다 일단 우리가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객관식을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객관식.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짝지어진 표현이 똑같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1번 유형이 뭐냐? 이거야, 이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1, 2, 3, 4, 5 보기를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문장 나오고 는 이렇게 나와. 문장 나오고 는 나오고 이런 유형이야.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예문에 이게 나왔어. My mom taught me how to swim 이렇게 나왔어. 근데 바꿔 쓰는 표현에 My mom taught me how she should swim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린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내는 문제라고. 오케이? 즉 결국 짝지어진 것이 다른 것 고르기 문제는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제대로 바꿨을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주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됐어? 그럼 결국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의문사 투동사 원형을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이 녀석에 대한 구분이 잘 되는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됐죠?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보여드립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What
to 부정사랑 how to 부정사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what vs how예요. 됐어요? 결론을 먼저 말해주세요. 결론을 먼저. what to 동사 원형과 how to 동사 원형이 왜 시험에 일단 잘 나오냐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잘 나와. 자, 이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아직 조금 한 3분 남았으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한글을 먼저 써볼게. 나 파티에 어떻게 입고 갈지 모르겠어. 이걸 쓸 거야? 이걸 쓸 거야? 그러면 I don't know what to wear at the party는 뺄게요. How to wear at the party. 뭐가 맞을 거야? 마실 말일까요? how가 맞을까? 나 파티에 어떻게 입고 갈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wear at the party. 또는 I don't know how to wear a party.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해석은 어떻게로 나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정답은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너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우리 영어식 표현이 뭐냐? What do you think of라고 하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about? 이거거든요. 자, 지금 잘 들어봐요. What do you think of가 무슨 뜻이라고? 너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지금 보면 해석을 어떻게라고 했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what으로 썼단 말이야. 됐어? 자, 여기서 어떻게라는 거는요, 이 how랑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에서 이제 차이점인데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쉽게 이걸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나 파티에 어떻게 입고 갈지 모르겠어 해서 어떻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잖아. 그치? 즉,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how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야, 나 파티에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입어야 돼? 이렇게 입어야 돼? 이렇게 입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입는 그 자체의 방식을 말하는 거야. 됐어요? how를 쓰면 그런 의미가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만약에 what do you think of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what을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what do you think of 수빈이 이렇게 했어. 그럼 너 수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이죠. what을 쓰면 뭐냐? 난 수빈이는 참 뭐 예를 들어서 착하고 예쁘다고 생각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만약 what을 쓰면요. 마음에 없는 말 하려니까 인간이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how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넌 수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누워서 생각해? 점프하면서 생각해? 공중부양하면서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다를 꾸며주게 돼버리는 거야. how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의미적으로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아까 쌤이 여기다가 의문사의 종류를 쫙 하고 이렇게 써뒀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what은 의문 대명사거든? 근데 how는 의문 부사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how to wear 이렇게만 썼어.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왜? 얘를 내가 동사라고 생각을 했지. 그럼 이따의 주어는 누구겠어? 나잖아, 나. 얘가 주어겠지. 그럼 where의 목적어는 어디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 됐어? 근데 what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얘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돼? 그럼 만약에 진짜 이럴 수도 있거든? 우리 이제 윤호랑 은호가 군대 가면은 이제 미안해. 군대 가면은 처음에 훈련소에서 군복을 준단 말이야.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입는지를 몰라요. 뭐 어떤 순서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입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how to wear it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으로 써줘야 된다. 이해되셨죠? 됐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두 번째 시험 유형입니다. what과 how를 얘기하는 거. 됐죠?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잘 나오는 거.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료를 하는 건데 카톡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잘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잘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아니요. 워크북 부분만. 워크북이 이제 그 페이지가 있는데 내가 페이지로 말해볼게요.